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고령자들은 이름과 같이 대상포진, 잘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백신이 먼저 나와 있고요. 이제 사백신 장단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병원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전 인류의 평생을 거쳐서 3명 중에 1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인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1.6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요. 이름과 같이 대상포진, 띠 모양의 포진이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어렸을 때 자기들이 이제 수두를 앓게 되거든요. 수두를 앓고 나면 그 낫고 난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서 숨어 있어요.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해서 바이러스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를 따라서 퍼지게 되고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물지가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통증을 수반하는 그러한 병을 저희가 대상포진이라고 하죠. 대상포진 자체가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대상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두를 앓은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에게 보면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통증이 먼저 오고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면서 가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수포가 있을 때 전염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포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두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수두를 앓지 않은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이라도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네, 대상포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경구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어요. 아주 심한 분들 경우에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가 이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특징적으로 수포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피부 상처가 심한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수분 드레싱이라 그래서 아주 큰 수포는 터뜨리기도 하고 상처 드레싱, 피부 레이저 시술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항바이러스 약물이나 진통제, 경련제, 우울제 등을 사용하여도 잘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신경차단술 치료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발병하고 난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해야만이 이 치료가 효과적이고, 대상포진을 앓고 난다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대상포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 그래서 3개월 이후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병하고 난 다음에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바이러스 치료하고 같이 통증을 잘 조절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 대상포진의 특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연령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적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나이 드신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50세라고 하고, 특히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고령자들은 대상백신 예방접종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대상포진을 앓았던 사람이 다시 대상포진을 앓는 확률은 5%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5%보다는 환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상포진을 처음 앓고 난 다음에는 항체가 많고 영향력이 유지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항체들도 떨어지게 되고 또다시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분들도 대상포진 백신을 다시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은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백신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만든 생백신이 먼저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를 조합한 유전자 조합 백신, 사백신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백신은 생백신으로 처음에 발표될 때는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누적된 연구를 봤을 때 생백신은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확률이 한 55%에서 60% 정도,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확률도 한 60% 정도로 분류되는 반면에 2017년 FDA에서 승인된 이제 사백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데 90%,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데에도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새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지 생백신과 사백신에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단히 준비하시고 맞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위염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염증이 지속적으로 위에 생기는 건데요. 영구적인 위 점막에 손상이 오게 되고